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배동희 강사입니다. 자, 제 900인강을 듣기로 선택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강의를 들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최근에 실력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계속 발전하는 토익 시험에 가장 유용한 그런 강의가 될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체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건데요. 차근차근히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전치사, 이게 앞에 전자로 앞에 위치하는 단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티어리, 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충분한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들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이론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 다음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도 여러분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다 받아 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전치사가 무엇일까요? 여기 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치사인데요.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여기 on the table이라고 했을 때 테이블 위에라는 말이 되는데, 이 명사를 앞에 있는 단어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어의 일종이에요. 자, 연결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할까? 바로 관계가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테이블이 있고 여기 위에 컵이 있는데 테이블과 컵이 붙어 있죠.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이걸 on이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 건 off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땅에서 떨어져서 올라가면 이걸 take off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옷을 벗을 때 옷에서 떨어지니까 take off the cloth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붙어 있으니까 on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붙어 있는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테이블과 컵의 관계는 붙어 있기 때문에 on이라는 연결어로 썼고 이것이 바로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테이블 위에 붙어 있는 컵이란 말이 나오고, 컵과 커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컵 안에 내부 공간에 커피가 있기 때문에 3차원적 공간 안에 있는 것을 in을 쓰는데요. 그래서 coffee in the cup 해서 요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컵과 커피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치사구의 형용사적 문법이라고 해서 컵을 꾸며주고 in the cup은 다시 커피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안에 있는 커피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안에 커피를 쏟아 붓는다, 이럴 때는 단순히 in을 쓰지 않고 to까지 같이 있습니다. 왜 to가 있었을까요?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to라고 하는 짧은 단어인데, 따르는 것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줄 때는 to를 씁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go to, come to, 오다 이럴 때 to를 쓰죠. 그래서 for라는 단어 때문에 to가 있어야 되고, 컵이라고 하는 내부 공간 때문에 in이 있어서 into라고 하는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재밌죠? 이거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이 기본적인 이론만 잘 알고 충분히 연습하면 토익은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이 지금 아주 못한다 하더라도 990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0점은 안 돼요. 990이 만점이니까 99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실력으로 기업에서, 회사에서 또는 공무원이 되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into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for와 그리고 컵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안으로 커피를 따르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걸 전치사 구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치사구, 이것도 전치사구인데 이거 다 합해서 전치사구인데, 구는 식구처럼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뭐를 꾸며줄까요? 이때는 커피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for를 꾸며줘요. 동사, 따르다, 어디 안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전치사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재밌으면 여러분 아주 잘 된 거예요. 이제 계속 이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여러분 나중에 토익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고쳐지면서 약간 억울하면서 그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컵이 없기 때문에 인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on을 쓰기 때문에 왜? 표면에 커피가 붙으니까. 그리고 to는 for 때문에 있어서 on to가 되는 거죠. on to는 시험에 아직 답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커피를 따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념을 심어줬는데 전치사는 명사가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아주 옛날에는 찍기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책들에는 arrive가 at 쓴다고 외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몇 년차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arrive가 at를 쓰는 게 아닙니다. 공항이라는 것이 주소가 있는 장소죠. 주소가 있는 장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은 at를 써요. at는 여러분 이메일 주소할 때 at 이렇게 쓰는데 이게 골뱅이를 at라고 그러는 거예요. at가 골뱅이가 이 at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있는 장소는 at 쓰니까 학교도 at를 쓰는 거예요. at Harvard, at Yale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학교 이름이 나와도. 이렇게. 그래서 공항에 그 다음 도착했다 해서 얘는 일형식 동사로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arrive가 at 쓰는 게 아니라 arrive가 뒤에 장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연히 at랑 같이 있는 건데 만약에 런던 같은 도시가 있으면 도시나 나라는 in을 써요. 그러니까 arrive in London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Sam과 함께 도착했다 할 때 with를 쓰고 교통체증 시간 동안에 도착했다 이럴 때는 during을 쓰고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도착했다 할 때는 after를 쓸 수가 있으니까 arrive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외에도 아주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응용 능력, 유연성, 이해도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점수를 결정해요. 어려워서 토익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면 헷갈려서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조금 복잡해지겠어요. 운전기사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게 보내는데 이때는 to를 썼네? 아까 공항은 at를 썼는데 그 이유는 보내다 얘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니까 보내야 되니까 운전기사를 보내야 돼요. 글로 가야 되니까 to를 써야 되고 자 공항에서 붙어 왔어요. to 어디로? 호텔로. 그 다음 시간이 주어지면 이게 15분 이런 거는 in을 쓸 수 있어요. 15분 이내에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다. 자 그리고 공항에서 보스턴에 있는 공항이요. 이때는 i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공항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이 되죠. 여기 만약에 to가 있었으면 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공항에서 보스턴으로 왔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to가 뒤에 있네요. 보스턴에 있는 공항에서부터 호텔로 왔어요. 근데 호텔은 캠브리지에 있는 호텔이에요. 어떻게 왔냐? 기차를 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짧은 단어들이 영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를 preposition 또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강의에서 이걸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명사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장 해석을 잘 못해요. 그 이유는 논리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즉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강의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 동사 준동사인데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전체 구조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파트 6와 7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독해를 빨리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 엑사이팅 하겠죠? 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치사하고 접속사라는 게 연결을 해주는데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고 전치사는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할 때 씁니다. conj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전치사는 이렇게 명사를 연결할 때 지금 the girl is on the stage 했을 때 on the stage가 girl을 꾸며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 용법이라고 그러고 the girl sang on the stage 이럴 때는 무대 위에서 노래했다 해서 동사를 꾸며줘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하니까 이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앞으로 좀 복잡했을 때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들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잘 보시면 첫 번째 I read a book on the table 이때는 테이블 위에서 읽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책을 읽으면 좀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좀 있어서 힘듭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어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명사 바로 뒤에 바로 나오면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이렇게 돼서 금방 책을 꾸며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형용사적인 문법이라고 하죠.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I read the book at the bookstore 이럴 때는 서점에서 책을 읽었다 해서 읽었다를 꾸며주니까 오케이? 부사적인 문법이고 책을 서점에서부터 구매했다 이럴 때 from을 썼죠. 오케이? 얘도 bought 구매했다. buy의 과거 이것 때문에 from을 썼고 부사적인 문법이고 책을 도서관으로 되돌려줬다. 이때 to를 쓰는데 그것은 되돌려줄 때 갖다 줘야 되니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to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치사를 넣는 문제도 있지만 전사 때문에 동사나 명사를 넣는 문제도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면 모든 유형들을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화면 캡처하시든지 아니면 적든지 아니면 이 노트들을 참고를 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at하고 on하고 in이 언제 쓰는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각은 at를 쓰고요. 정확하니까 오케이? 숫자로 표현하고 날짜나 요일은 on을 쓰고 연도나 달은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in이라고 하는 전사는 신축성이 굉장히 커요. 우주에서도 in을 쓰고요. 내 콧구멍 속에서 이럴 때도 in을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공간도 되고 큰 공간도 됩니다. 근데 at는 정확한 점이랑 주로 씁니다. 그리고 on은 주로 선이랑 써요. 전봇대에 딱 붙어 있잖아요. 참새가. 그래서 on은 선이랑 주로 쓰는데 거기에서 표면이나 선이랑 쓰는데요. 그래서 표면, 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on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공간적 개념들은 in을 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글 속에 그렇죠? 우리 마을 또는 우리 회사 안에 또는 이런 것들 색상 크기 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n을 쓴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로 그렇게 쓴다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at 3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이지만 3시 이후에 3시 이전에 3시까지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이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단어 2개짜리 전치사를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에는 due to, owing to, because of는 때문에라는 전치사고요. in spite of나 despite는 불구하고인데 despite을 미국 사람들이 of랑 같이 많이 써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despite는 of 안 쓰는 것만 표준어로 쳐주고요. in spite는 of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regardless of와 상관없이 depending on이 무엇에 따라, 날씨에 따라, 결과에 따라 또는 according to는 어디에 맞추어인데 according to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오케이? 이거는 법을 준수하여라는 뜻도 되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말도 되고 어떤 정보원이나 어떤 그 source에 의하면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표현이 약간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심층적으로 각각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 2개짜리도 진짜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단어 3개짜리도 있어요. 시험에서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in order to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얘는 투부정사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다 명사나 명사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토익 시험 볼 때 아주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전치사 형태고 어떤 것이 접속사 형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during이 전치사거든. during the war, 전쟁 기간 동안에 이렇게 쓰는데 얘는 ing 형태를 못 쓰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원의 사정상 어원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while은 오히려 뭘 생략해서 ing 형태를 쓸 때가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서 주어 비동사 생략해서 뭐만 동안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짧다고 무조건 전치사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before, after, since, until 요 4개는요. until 언제까지 이런 말이죠. 얘네 4개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를 써도 되고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를 써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전치사로 그냥 뒤에다가 ing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once, as, since는 안전히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어떤 애는 초반에 계속해서 이런 것만 내는데요. 얘네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 once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once는 접속사로 일단 도착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뭐뭐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될 수 있는데요. 전치 앞에서 왔을 때는 한때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이고 뒤에서 오죠. I saw the movie once
똑같은 문장인데 뒤에 오면 한 번 봤다라는 뜻이에요. once, twice, 두 번, 세 번은 three times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부사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부사 어휘도 배울 때 그걸 배우게 되는데, 이 영어를 구성하는데 문장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since하고 as 복잡하죠. 그래서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데, 대신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단어를 꼭 출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여러분께 적중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항상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15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항상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헷갈리는 부분을 잘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 강의를 들 때는 정식으로 한번 쭉 들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도 그 다음 풀어보고, 그리고 또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ince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 썼을 때 이래로라는 뜻이 되는데, 그럴 땐 뒤에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요. 앞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전치사로 뒤에다가 그냥 명사를 써야 돼요. 1999년 이래로, 이렇게 너의 생일 이래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절이 이제 이런 표현에는 주절이 반드시 현재 완료를 써야 되고, since가 추후에라는 부사가 됩니다. have since pp 추후에 했다. 그런데 since는 때문에라는 접속사도 돼요. 오케이? 때문에라는 말 할 때 as도 때문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문제 풀기 할 때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as는 면서도 됩니다. 뭐 하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거지를 보았다, 이럴 때. 근데 사실 여러분 영어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는데, 영어에서 as는 면서하고서 때문에가 같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걸어가면서 거지를 본 것은 걸어간 게 원인도 되면서 동시 상황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as는 같이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접사로 뭐가 똑같은 것, such에서 다음에 명사 써서 뭐 같은 그런, 이렇게. 사과 같은 그런 과일, 이럴 때 쓰는 전치사 되고요. 로서, 부사장으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원형 비호급을 쓸 때 쓸 수가 있어요. 만큼 뭐마다. 그리고 as 도치라는 여러분 도치와 가정법 섹션에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ETS가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하고 since하고 once가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전치사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매달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간과 사용하는 전치사인데, 이게 시점과 기간 구분해. 시점은 정확한 시점, 예를 들어서 3시 이런 거 시점이죠. 화요일 이런 건 시점입니다. 근데 기간은 3시간 또는 3일 이런 게 기간이에요. 자, 근데 기간도 종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무특정 기간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다 설베이를 해봐요. 저도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들으시고 이대로 하시면 반드시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간은 이게 누드로 그냥 기간만 달랑이는 거예요. 누드 김밥처럼 5분, 13초, 13년, 300일 뭐 이런 거는 전부 무특정 기간이고, 특정 기간은 주로 더가 많은데 앞으로 5주, 언젠지 아는 기간이에요. 언젠지를 아는 기간이죠. 자, 그리고 특정된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기간에 내포된 일반 명사는 콘서트가 뭐 2시간짜리 콘서트도 있고 1시간짜리 콘서트도 있고 3시간짜리 콘서트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기간에 내포되지 않은 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삼겹살, 아니면 제육볶음 이런 거는 기간이 없죠. 제가 먹는 것만 생각나는데. 자, 수술 이건 기간이 있죠. 여름 이건 기간이 있죠. 기간이 내포된 일반 명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특정 기간은 전부 돼요. 얘네들이 for, during, throughout, over, in, within. 그런데 무특정 기간은 for하고 in하고 within 이렇게 3개밖에 안 됩니다. 3일 동안을 for 3 days, 3일 이내를 in 3 days. 자, 그리고 기간에 내포된 일반 명사는 이 2개만 돼요. during하고 throughout. Okay? during the war, throughout the war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다른 걸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for the war 이러면 전쟁을 위하여라는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범위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전치사.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래?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를 우리가 around the world, around the country, around the nation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이 있을 때 공간 범위에서 around를 쓸 수가 있고, across가
across가 횡적 개념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자, through는 통과하는 건데 퍼지는 거를 같이 합쳐서 throughout이라고 그러면 세계 전역에 퍼지다. 이 방 안에 방귀 냄새가 퍼지다. 이럴 때도 throughout the roo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자, over는 위로인데 이제 over만 쓰면은 이제 어딘가 위로 올라가는데 all over라고 그러면 모든 거 위에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근데 over는 all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게 어떤 영역이나 지역이냐 이런 거랑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 3,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어요. 여태까지는. 자, throughout the industry, throughout the region, throughout the computer lab에서 하면 틀려요. 실험실, 컴퓨터실 전역에 걸쳐, 보고세 전역에 걸쳐. 이렇게 응용이 되면 사람들이 잠깐만 틀립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데도.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시점에 나왔을 때 by는 까지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제출한 거 한 번 하는 거죠. 그때는 by를 쓰고요. 자, 근데 어떤 상태가 지속된다. 밤 12시까지 가게가 계속 열려 있다. 그럴 때는 until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까지는 언제 전까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until은 언제까지 계속 어떤 상태가 반복되거나 진행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3, 4년에 한 번씩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책을 제출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제출한 거 한 번만 하는 거니까 by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until을 써요. 그 이유는 타임이 생략돼서 have time이 너에게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 뭐뭐 하기 위한 여유가 있다. 언제까지 계속. 뭐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의역하면, 하지만 이건 상태죠.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근데 이걸 생략해요. 하도 많이 써서. 그래서 haven't 시점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생기는 겁니다. alright. 이건 3, 4년에 나오는 거지만 그 정도면 여러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있고요. 3, 4개월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게 있고 3, 4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에는 원래 시점 전치사, 기간 전치사, 그리고 위치 전치사, 방향 전치사, 관계 전치사 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알려 드린 건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위에 돼지가 있죠. 밑에. 그리고 요거는 거미예요. 스파이더, 거미. 그다음에 이건 달팽이, 스네어. 얘네들이 다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언더라고 그래요. 언더. 자, 그런데 지금 개구리는 여기 밑에 있지가 않습니다. 밖에 있죠. 그러니까 언더가 아닙니다. 언더는 절대적 개념으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언더라고 그래요. 뭐 더 언더, 덜 언더 이게 전부 다 언더예요. 자, 그리고 언더니트나 비니트는 바로 밑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밑에 거미가 올라와서 붙어 있으면 언더니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언더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여기서 지금 스툴, 의자가 있는데 스툴하고 스툴이라고 그래요. 등받이 없는 의자를. 스툴하고 테이블하고 뭐가 더 낫냐? 이러면 얘가 더 낫죠. 그때는 빌로우를 써야 되는데, 빌로우는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 높이를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더 낮으니까 빌로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오케이? 그러나 얘는 지금 제 언더에 있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리고 빌로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앞에 숫자를 쓸 수 있어요. 30cm below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0m 더 밑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비교할 때 쓰는 전사기 때문에. 근데 언더는 절대적으로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언더예요. 그게 달라요. 문제 풀기 전에 알아야 되고요. 자, 만약에 개구리가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 착륙을 하면 뭐가 될까요? jump onto the table이죠. onto. 아까 했죠. onto. 자, 그리고 나비가 날라서 여기 위에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over라고 그럽니다. over. 자, over가 언더의 반대말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그럼 below의 반대말은 뭘까? 더 높다. above입니다. above. 그러면 선생님 above도 앞에 숫자 쓰냐? 그렇죠. 여러분 똑똑해요. 5 degree above normal. 정상보다 5도 이상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나비가 개구리가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 안 착륙하고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착륙했어요. 그걸 across라고 그래요. across. 그런데 나비가 여기 날라서 조금 있다가 어딘가 사라졌어. 그럼 여기를 넘어서 어딘가 갔죠. 그걸 beyond라고 합니다. 비욘세 아니고요. beyond. 넘어서 초월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원래 이렇게 전사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경험하신 분들은
나중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가길 바라요. 자, 그림이 조금 더 있어요. 요즘 아주 잘 출제돼요. 최근에도 계속 출제됐었는데 이게 이제 길이고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어렸을 적에 그런 오락도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한쪽 길에서 이렇게 걸어서 점프해서 이쪽으로 착륙을 하면 across the street가 돼요. 길을 건너갔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길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갔어. 그런 거는 along, 중요한 거예요. along, 길을 따라 또는 down the street. 선생님, down은 밑에 아닙니까? down은요, down. 얘는 부사할 때 아래로라는 말이 돼요. Don't look down. 아래를 쳐다보지 마. go up. 이게 반대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다 go down. 내려가다. 그러나 전치할 땐 따라서입니다.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교회를 만약에 여기 교회인데 church, 예배당을 지나서 가면 past the church라는 말을 써요. pass. pass는 원래 시간적 개념이에요. past your clock이 3시 지나서인데 시간적 개념을 전이해서 공간하고 빌려서 쓰는데 이런 거를 past가 그럴 수 있는데 past the church 하면 교회를 지나쳐서 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교회와 그다음에 hospital, 병원이 있는데 이거 마주보고 있는 거를 opposite라는 말을 써요. 이게 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opposite.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실제 나온 사례인데 언더 빌로우 다운 중에서 와 미치겠다 이거 다 아래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강 뜻 갖고 풀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 오더라고 숫자가 있으니까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교할 때 얼만큼 미친지 알기려면 빌로우로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숫자가 있어요. 3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입장한다. 오케이? 뷔페 같은 데 가면 3살 미만이면 무료로 입장이니까 제가 애가 넷인데요. 우리 애들이 3살 밑이가 많았을 때 우리 뷔페를 되게 잘 가고요. 이제 애들이 3살 넘어가고는 뷔페 안 갑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3살 미만의 아이들 전부 이럴 때는 오케이? 뭐 얘는 2살 반인데 얘는 1살인데 상관없어. 다 3살 미치니까 이때는 언더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뭘까?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이때는 down을 써야 되겠죠. 아까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베이직 theory인데 이걸 들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참 좋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단어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before는 접속사도 되는데 전치사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부사도 돼요. Have you seen this before? 전에 본 적 있어? 이렇게. 근데 beforehand라는 말도 있거든. 미리. 근데 얘도 항상 부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부사고 어떤 것이 접속사고 어떤 것이 전치사고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모양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In addition to는 전치사고요. 굉장히 유명한 애고요. In addition 이렇게 쓰면 그냥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런 말이 되겠죠. 나머지들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뭐 adjacent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말들 앞으로 강의에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쭉 보신 다음에 다시 정리를 두 번째 들을 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은 와 재밌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엑서사이즈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들 만약에 아직 안 풀어봤으면 우리 다운로드해서 먼저 풀어보고 하면 학습 효과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오셔서 푸시고요. 다 이미 푸신 분들은 자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번 이게 굉장히 긴 문장 같지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동사를 밑줄 치는 겁니다. 여기 동사가 얘거든요. 근데 여기 수러브인데 동사를 밑줄 치는데 얘도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밑줄 쳐서 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랬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좋을까? 여기선 정답이 C가 되는데 돌려주는데 도서관에 돌려주니까 to를 쓸 수가 있겠죠. 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from 빌리는 건 받는 거니까 다 돌려주는 건 주는 거니까 to. 그렇죠? 아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잘 아니까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자, 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문장을 전부 다 해석하고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의 듣다가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우리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에서 자 지금 여기선 guest staying at the Longwood Resort will have 기회가 있을 것이다
to see some of the most breathtaking views. 자, 여기서 view가 경치란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배우면 좋은데 얘는 전망, 그렇죠? 견해도 되지만 전망이라는 뜻인데 전망이야. 근데 여기서 답은 from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코니, 개인 발코니에서부터 전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view from the 13층에서부터 보이는 전망 이렇게 쓰면 돼요. 꾸며줘요. which is가 생략된 거거든. 근데 이거는 관계되면서 때 배울 거니까 지금 모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13층에서부터 보이는 전망 이럴 때 쓰는데 여기서도 발코니에서부터 보이는 노을이, 발코니에서부터 나오는 노을이 아니라 선라이즈가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여기선 전망이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다 매치시키면 좋을까 생각해서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웃은 안 되나요? 내가 아웃을 골랐는데 발코니에서 나가면 어떻게 떨어져? 그러니까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alright. 자, 3번. 이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썼냐면 across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거꾸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머니 밥 해주세요.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어머니 해주세요 밥 이렇게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어요. 오케이? 책의 표지, 우리나라 말은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cover of the book 이렇게 되니까 이게 뒤집어지다 보니까 현기증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street가 나오니까 across를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쓰는데 street 앞에 across를 써야지 뒤에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서 앞에 써야 돼요. street 어디에서부터 거리 건너 있다 이렇게. street 뒤에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전치사가 onto는 liquid을 표면으로 뿌리다 이럴 때 쓰는 거죠. onto. 오케이? aside는 여러분 그냥 부사입니다. 옆에. 오케이? 그래서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답이 D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내가 아까 여기랑 건너편에 있는 걸 뭐라 opposite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opposite,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opposite. 아니면 across the street from 이렇게 세 단어로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나왔을 때 전 국민이 거의 다 그 문제를 틀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3, 4년 있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또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빈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약발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제 많이 맞추기 시작하면 이때가 덜 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4번에서 이제 여기서 down 쓰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건 좀 힘들어요. 건물을 따라 이러면 안 됩니다. 건물은 긴 게 아니니까. down이나 along 같은 거는 강을 따라 이럴 때 쓰니까 along the river, down the river 이렇게 between은 뒤에 두 개가 와야 되고. 자, 여기선 그래서 D가 답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down이라는 것은 부사로 아래로 나왔죠 아까. 그런데 따라서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전치사일 때 명사 앞에 쓰면. 자, along은 혼자 쓰면 함께가 될 수 있어요. Do you wanna sing along? Do you wanna come along? 이렇게 너 같이 노래 부를래? Sing along? 같이 올래? Come along? 자, 그런데 전치사일 때는 따라서란 말이고요. 그다음 pass는 지나서라고 그랬죠. 원래 형용사나 명사도 돼요. 과거의. 자, 근데 아까 그리면서 이거 지나갈 때 pass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pass, D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alright. 자, 여기서 5 degree 앞에 있어요. average.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여기 지금 숫자 앞에 올 때는 below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답이 D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예문들을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12세 미만 이럴 때는 언더나 이상 이럴 때는 오버를 써서 지금 12세 미만인 거 전부 가리킬 때는 언더나 그 이상 오버 전부 가리킬 때는 오버를 써요. 얘는 절대적 개념인데 10% 넘었다 이럴 때는 above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바로 밑에 할 때 이런 거 있죠. under 써도 되는데 beneath나 underneath 너의 혀 바로 밑에 약을 넣어서 이 흡수를 빨라지게 도와준다. facilitate 도와준다. 이런 면도 있어요. 표현들. 그러니까 여기 노트에는 제가 이런 문장 알아두면 참 좋겠다 해서 쓴 거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이제 다 알겠으면 그러면 이런 예문들도 같이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죠. throughout. 그렇죠?
이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시 전역에 걸쳐. 근데 여기서 책도 들어왔어요. 이 책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모든 사진들은 저자가 직접 찍은 것이다. 안 그렇다고 명시된 게 아니라면. unless otherwise는 외워도 좋은데 치맥 같은 거요. 다르게 명시되지 않았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문법을 완전히 오늘 이게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 갖고도 저런 거였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하나하나씩 하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고수가 돼서 사실은 제가 아까 좀 거만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이라는데 최고의 실력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대학교 다니시면 영어 교수님께 제가 가르쳐 드린 거를 좀 가르쳐 드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unless otherwise가 다르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7번. 7번은 뭘까요? 우리가 배운 거죠. 여기서 haven't 시점 투부정사. 이거 수거로 알아도 됩니다. 아까 왜 그런지 설명하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어요. 오케이. 이제 시점 관련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D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It was the first time blank over 10 years. 오케이? 자, over는 숫자 앞에 쓰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over, around, about 이런 건 대략 over는 이상 이런 말인데 여기서 10년 이상이라는 말이 무특정 기간이죠. 무특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무특정 기간에 쓸 수 있는 게 A하고 B 이런 건데 여기서는 자 무특정 기간 A하고 for하고 in, within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답이 A가 되는 이유는 뒤에서 우리 팀이 챔피언십을 땄는데 땄는 거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마다. 이게 아니라 10년 이상 이내에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속하는 거는 for를 쓰지만 1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이럴 때 쓰는 거고요. 10년 이내에 돌아올게. 이럴 때는 in이나 within 이런 거를 쓰는 거니까 의미상에서 두 개 중에서 A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9번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by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면 by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2차 흡연은 안 나도록 장려된다. by를 써서 by 대부분의 의사들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건 by가 의하여라는 말로 수동태 문장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 중학생인데 그러면 welcome. 오케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촌 동생이나 친동생인데 중고등학생이면 우리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좀 재밌게 처음에 영어를 잡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토익의 페달이 이제 여러분 그냥 시중에 있는 책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이제 시험을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커리지는 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컨티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쓰는데 디스컨티뉴는 동명사만 써요. 뭐 하는 걸 중단하다. 그리고 encourage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쓸 수가 있는데 discourage는 목적어 다음에 펌플로 동명사를 많이 써요. 그러면 사람이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안 하도록 장려하다 이런 말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은 라디오 사용하는 걸 안 하도록 장려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외운 애는 여기서 펌스하고 틀리죠.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그냥 외운 애는 공식으로 딱 찍어서 넣는 애들은 틀리게 시험에서 일부러 출제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토익은 어디까지가 시험이니까 시험은 유형을 알아서 그냥 암기하면 한 달 내로 완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그래서 토익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실력을 잘 수행하는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준비해서 내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실력을 조금만 신경 써서 이해를 하면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서 점수를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form은 함정이었고 A가 함정이 많고요. 그냥 by를 써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하는 것으로부터 안 하도록 장려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들에 의하여 흡연 자체를 안 하도록 장려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by를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by하고 of를 제일 많이 틀려요. 너무 속상한데 답도 아닌데 of 굉장히 많이 넣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뮤추얼 펀드가 하나 과거 성적은 미래 결과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할 때 of를 쓰는데 이런 표현 나오면 많이 틀려서 그래서 잠깐 예문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씩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각 표현으로 가면 지금 여러분 아까 배운 거 그냥 엑서사이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뭘까요? next year가 시점인데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답이
for 내년을 위한 예산을 수정된 예산을 승인했다 해서 D가 정답이에요. 선생님, next year가 시점이에요. 그러면 the next year는 뭔가? 원래 last year, next year 앞에 더가 없으면 시점입니다. 내년. 오케이? 그런데 the next year는 지금부터 앞으로 1년이라는 말로 기간이 돼요. the last year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next year는 시점이니까 until하고 during 중에서 until을 써야죠. 내년까지 계속. 이 두 중에서 고른다면. 왜 얘는 기간이랑 쓰니까. 근데 the next year는 지금부터 앞으로 1년인데 얘는 during을 써야 돼. 지금 왜 기간이니까. until 쓰면 안 돼요. 오케이? 복습을 좀 하세요. 지금 헷갈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this year는 올해라는 말, 올해를 위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 이럴 때는 위하여라는 말로 관계전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기계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한 선물, gift for you, 또는 book for beginner, 초보를 위한 책, 가스를 휘발유를 내기 위한 기금, 휘발유 값, 그다음에 course for you, 너를 위한 수업, 이렇게 이때 for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for가 여러분 배우면은 이제 추후에 배우겠지만 for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선 지금 내년을 위한 예산해서 for를 쓰는 게 좋은데 내년이 뭘 쓰지? 시점이니까 until 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11번 단어 2개, 3개짜리 이어 전치사인데, 자, 여기선 지금 답으로 C를 써야 돼요. 얘가 전치사죠? 얘도 전치사죠? 근데 아까 제가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쓴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넘버가요, 명사라고 생각되죠? 왜? 넘버가 숫자라는 뜻으로 명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수 여러분, 더 앞에는 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아이템스가 있을 때는 이 넘버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넘버가 동사가 될 수 있어요? 동사 될 수 있어요. 드문데, 드물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걸 좋아합니다. 드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건들을 넘버하다, 수를 매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니까 이때는 C를 써야 되죠. in order to plus 1이요.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한데 in order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답이 C가 되는 거예요. 좋았죠? 오케이. 오케이. 넘버야? 넘버니까 더하니까 애하니까 수에 더불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얻어모는 더욱이라는 부사 표현이에요. 더욱이. 더욱더 놀랍다. 이렇게. 배도인 강사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자라다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더 놀랍다. 한국말 저렇게 하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다가 그리고 15년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학원 강의를 시작했다. 너무 재밌어갖고 15년을 채웠는데요. 그럴 때 이제 all the more, 더욱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토익 공부를 시작한 지 15일밖에 안 됐는데 점수가 900을 넘은 게 더욱더 놀랐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부사 표현입니다. 자, 12번. 12번에서는 지금 무엇이 답일까? 자, 여기서 C,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 분사 모양을 하고 있는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 형태를 띠고 있는 전치사. 그래서 given이 감안할 때, given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를 감안할 때. 근데 given은 대수 써서 주어 동사 써요. 뭐뭐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 뭐뭐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또는 considering 명사, 이러면 무엇을 고려할 때. considering the weather, 날씨를 고려할 때. assuming his success, 그의 성공을 가정하면. 완전히 매년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자, 그런데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 예를 들어요. 누가 뭐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게 명사절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명사절은 명사니까 considering 쓸 수가 있어요. assuming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 할 것을 가정한다면, 이런 말이 돼요. 오케이? 알아두시는데, 여기서는 현재 안 좋은 기상 상태를 감안할 때 선장이 출발을 무기한 지연시키기로 결정했다 해서 C가 좋겠죠? 전치사. barring도 시험에 나오는데 앞으로 무엇이 없다면 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alright. 자, 이거 선생님 강의 처음에 너무 재밌다가 지금 점점 문제 풀 때 속상합니다. 그거 좋은 사인이에요. 자꾸만 틀리니까 속상한 건 여러분이 의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냥 졸았어요. 그러면 아직 점수가 필요하지 않나 보죠. 그럼 점수 꼭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답이 뭘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with예요.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가 함께, with love, 사랑과 함께, with passion, 열정과 함께, 이렇게 with care가 정성스럽게, with caution, 조심스럽게, with enthusiasm, 열광적으로. 근데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부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with care, 정성스럽게 그들을 다루는 것을 neglect, 소홀히 했다 해서 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자, 아까 with 플러스 추상명사 배웠는데 이번에는 of 플러스 추상명사.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 it is of importance 그러면 it is important 이렇게 쓴 거랑 똑같고요. it is of historical significance 하면 it is historically significant 이렇게 쓴 거랑 똑같고 it is of extreme value 그러면 extremely valuable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of를 써서 of great historical importance 그러면 대단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자, which 생략되면서 꾸며주는 landmark, 랜드마크로 간주되고 있다.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 등대는 그 어떤 절벽에 있는 여전히 대단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명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말로 of 플러스 추상명사. 그래서 꼭 이것도 따로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15번. 오케이? 15번. 여러분 스트레칭 좀 하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오케이? 자, 목도 스트레칭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요 문제도 같이 집중해서 보시면 오케이? 자, 여기서 정답이 T인데요. except도 전치사인데 이건 원래 14세기에 유래하는 동사도 되는데요. 요즘 동사로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헌법 같은 데서 써요. 근데 헌법 같은 데 쓰는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이게 전치사로 알아두시는데 너무나도 특이하게 얘는 다른 전치사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전치사 두 개씩 막 끼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어. until after란 말이 있고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정말 많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두 좋아한다. 너만 빼고 이럴 때 except you. 그다음에 except for 몇 개의 사소한 세부사항들만 제외하면 fly는 인쇄될 준비가 되었다. I'm always busy except at home. 집에 있을 때만 빼면 나는 항상 바쁘다. except 하면 횡절. 횡절은 명사절이니까 횡이 이끄는 명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야. 의문부사가 이끄는 명사절. 그녀가 배고플 때만 제외하고 그는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except on Friday 금요일만 제외하고 모든 데일리 브리핑을 참석하도록 모든 팀원들은 요구된다. 해서 D가 되는 어떤 금요일이냐? 관계 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일찍 조퇴를 하도록 허락되는 금요일들만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서 D를 쓸 수가 있는데 전치사 중에서 특별하게 except는 다른 전치사 구 앞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16번. 오케이. 자, 여기서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by the time인데 by the time. 우리가 by the time이 때까지란 말로 그들이 두 번째로 만날 때가 되면 인턴들은 두 번째 모일 때가 되면 그들은 20시간 동안 일한 셈이 될 것이다. 즉 인턴으로 들어온 지 우리 회사에서 20시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언제? 그들이 두 번째로 다 회의를 위해서 모일 때가 되면 이런 말인데 by가 의미상에서 좋은데요. by the time은 때까지, at the time은 그 뭐뭐하는 시점에, since the time은 뭐한 이래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after the time, before the time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by the time은 그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좋아하는 표현으로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근데 나는 여기서 in 썼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걸 자꾸만 쓰는 경우인데 이런 걸 인상파라고 그래요. 어디서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본 것 같은데 쓰면 맞춤 확률도 있는데 점수가 되게 낮아집니다. 왜냐면은 함정이 자꾸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거보다는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by the time도 있고 since the time도 있고 when the time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때까지 뭐 한 셈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면 by the time을 써야 돼요. in time이란 말이 있어서 때가 되면 in time 시간 내로 또는 때가 되면 on time 딱 시간에 맞춰 at all time 항상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오케이? alright. 자, 17번 if the delegation of business executives arrive blank Tokyo the mayor will meet with them 시장님이 만나줄 것이다. 자, 선생님 아까 처음에 기억나는데 arrive 도시는 in인데요. in 쓰고 싶은데 in이 없네. 아까 in이 아니었나? 그래서 on 이러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in이 아니었나? 그럼 in에다 to 하나 붙여갖고 그냥 조금만 해볼까? 꽁 대신 닭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 나와서 그걸 쓰면 거의 다 틀리고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Think outside of the box. 상자 밖에서 생각해야 돼. 자, 혹시 동경에 가는 게 아니라 동경에서 오는 거면 어떨까 해서 from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기서는 그래서 from이 돼요. 왜냐하면 동경에서부터 도착을 한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사절단이. 그러면 시장님이 그들과 만나줄 것이다. 이게 되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원했던 답이 없을 때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각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고지식하게 가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아까도 말했지만 arrive는 at도 되고 도시는 있으면 in도 되고 함께하면 with도 되고 join도 되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여기서 form도 될 수 있으니까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걸 찾는 게 토익이지 여기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토익이 아닙니다. 보기에서 가능한 거는 D에 다른 거는 불가능하다. alright. 자 18번 이제 여기서 단어 2개짜리도 있고 지금 일단은 제거되는 게 afterward가 부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이런 말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답이 뭘까요? 그래서 D를 쓰는데요. 자, 우리가 toward가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전사인데 위하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한 성과를 내다 또는 탑승구를 향하여 가시오 또는 연말에 가까이 가서도 되는데 공간 개념이지만 시점이랑도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어린이 타가 서비스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위하여 지금 수익금 모금된 수익금들을 기증했다. 이게 좋겠죠? 그래서 toward로 가는 겁니다. 기증을 무엇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려워졌죠? 문장이 toward가 답이에요. 자 19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인상파라고 그랬죠. 인상파는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순수 해석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기 유학을 좀 했거나 아니면 이제 어학연수 갔거나 아니면 영어를 그냥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어. 그러면 이제 책에 없으니까 배우면 되게 많이 아는데 자꾸만 틀리게 알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쓰는 데는 불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호주에서 어학연수 갔을 때 영어를 제대로 했어. 근데 그거는 자가 잘한 게 아니라 호주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친절한 걸 수도 있었어요. 자, 그쪽에서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서 장난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순수 해석에 의존하는데 그러면 토익 시험 점수가 은근히 안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요 처음 시험 봤는데 800점대고요. 아니면 어떤 애는 그냥 900점대야. 근데 초반이야. 와 걔는 진짜 내 강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자기 실력 대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할수록 강의 듣는 게 아니라 못해도 강의를 들어야 되고 많아도 강의를 들어야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나 친구 중에서 막 토익 그거 쉬운데 그러면서 잘난 체 안 있으면 내 강의 꼭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완전 겸손해지죠. 근데 그게 그분한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고족이 있어요. 레고족이 보통 학원들 많이 다니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외워버려갖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sit 나왔으니까 sit down 이렇게 이거 실제로 출제가 된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 아까 내가 down은 뭐라 그랬어? 따라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자 따라서 앉아 이게 아니죠. sit down은 혼자 쓰는 말이에요. 부사로 앉아라. sit up은 허리 펴고 앉는 거. sit with 안 됩니다. 좌석과 함께 앉아라. 이렇게 야 의자도 일로 와 나랑 같이 앉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답은 여기서 D야. 왜 그럴까? 우리가 좌석은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 좌석도 있지만 이제 자기 좌석이 있잖아. 이제 극장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좌석이 이렇게 쓰면 이게 3차원이잖아. 그럼 이 안에 공간을 in을 쓰기 때문에 sit in the seat 이렇게 해서 in을 써요. 자, 방 구석에 할 때 코너가 in을 쓸 수가 있죠. 방이 이렇게 딱 있으면 각도가 있으면 구석은 3차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메인 스트리트하고 11th 스트리트가 같이 만나 길이 두 개가 같이 만나죠. 그럼 이거는 2차원인데 여기서 딱 이 지점이죠. 그때는 in이 아니라 at를 쓸 수도 있어요. 왜? 정확한 주소가 있는 지점은 at 쓰니까. 그래서 코너도 in the corner, at the corne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리 위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 그럼 on the seat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앉을 때는 sit in your seat에서 in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child is sitting on the woman 어떤 파트 1에서 어떤 여자 무릎 위에 앉아있다 할 때는 on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sit는 in만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요. 어디 위에 붙어있으면 on을 쓸 수도 있는 거죠. 19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쉽지만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무엇이 답일까? 여기서는 of를 써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최근에 시험에서 은근히 좋아하는 건데 이런 거를 적용의 of라고 그래요. 우리가 of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 내 친구의 차.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동격 중요합니다. 집을 장만하는 꿈. 꿈하고 집을 장만하는 게 똑같아. 동격이야. 자, 그리고 성격의 of가 굉장히 중요해요.
She's a woman of a lion's heart. 이러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여성. 와, 예, 심장 이식해서 사자 심장 넣었어. 그게 아니라 alright, 그 유치하죠 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은 마치 사자의 심장처럼 강심장을 가진 여성이다. 잔다르크다 이런 말이에요. She's a woman of courage. 용기 있는 여성. She's a woman of ambition. 야망찬 여성. 자, 그 다음 유래. 어디에서 왔다. 우리가 Duke of York는 요크 지방에서 온 듀크, 공작 이런 건데 made of plastic.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of. 자, 그리고 적용.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사용, 제품의 purchase, 구매, 제품의 개조 이럴 때 여기선 이 화학물질의 적용 있죠? 이 뭘 만들어요? 사용하는 게 fume, 연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ventilate, 환풍할 것을 추천한다 해서 B, 얘가 관계를 할 때 쓰는 적용의 of가 되는 겁니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전사의 세계로 한 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들이 또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걸 잘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ETS 공식 실전서 고급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 여기랑 같이 연계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초를 다지고 싶다 이럴 때는 ETS 600 돌파하고 750 돌파가 있는데요. 600 돌파는 영어를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노력한 거고, 750은 문법적인 부분을 정리하도록 노력한 거니까 그럼 같이 멘토 패키지나 이런 것들로 같이 공부를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지금 샘플로 보는 거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준동사, 동사, 그 명사절, 부사절, 파트 6, 파트 7 이런 것들을 쭉 하고 LC 또한 새로운 유형들 발전된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같이 볼 거니까 기대를 가지고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속, 즉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가 같이 오를 거라는 약속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